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8년 동안 길다면 긴 연애를 하였고 남친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군인 출신인 아버지와 가정주부이신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가부장적이며 집안의 대장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자친구는 예의는 물론이고 어른들에게 깍듯하게 대하는 모습에 늘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승낙은 했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1인 사업을 하던 중이라 사업만 해도 벅찼기에 고민 끝에 바로 결혼 날짜는 잡지 말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결혼 관련 준비는 자신이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사업 준비에만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말 한마디에 큰 힘이 되었고 우리는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남자친구의 꼼꼼함과 철저한 준비성으로 초고속 결혼하여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집안일에 소홀해질 때쯤 남편은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직 준비하면서 집안일을 도맡게 되었는데 나이가 있어서인지 구직은 힘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집안일이 적성에 맞아 자연스럽게 전업주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정 한 번 안 하고 내가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 보고 천천히 와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결혼은 정말 잘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천천히 일하고 저녁 9시쯤 되어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남편한테 반갑게 인사를 하려고 하는 순간 소파에 아버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평일에 오시는 일이 없었기에 놀라? 아버님, 평일에 어쩐 일이세요? 하고 말씀드리니 인상을 쓰며 너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오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일이 많아서요. 퇴근하고 오는 길이에요. 하고 답했고 아버님은 들은 채 안 하시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남편에게 아버님 기분이 왜 저렇게 안 좋으셔?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으니 남편은 신경 쓰지 마. 그냥 노인네라 그래. 라며 답했고 남편이 차려준 된장찌개에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님께서 바쁘니?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대답했고 어머님은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어제 화가 많이 나셔서 들어오셨어. 아들이 앞치마하고 밥을 하고 있는 모습이 꽤나 불편했던 모양이야. 너가 저녁은 좀 하고 그러지. 왜 애를 시켜서. 라고 말하셨고 남편이 퇴직한 걸 모르는 시댁에서는 오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평소는 제가 하는데 어제는 일이 많아서 남편이 차려준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건 나도 어느 정도 알아. 그래도 일하고 온 아들이 와이프 저녁 준다고 앞치마까지 하고 있으니 오죽 속상하셨겠니? 앞으로 조심 좀 해줘라. 대꾸할 틈도 없이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남편이 퇴직을 비밀로 해달라고 하여 어머님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기분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제가 하는 사업은 점차 자리를 잡았습니다. 드디어 쇼핑몰에 주문이 폭주된 날이 있었습니다. 노력한 대가를 보상받는 날이라 기쁜 마음에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남편은 너무 축하한다며 자신이 도와주고 싶은데 오늘 집에 제사가 있어서 집에 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제사이기에 내가 못 가서 어쩌지 하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일이 먼저지 하면서 부모님께는 잘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든 양이기에 친구에게 연락했고 쉴 틈 없이 포장하면서 몸은 힘들지만 이게 다 나의 노력이라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첫 제사가 마음에 걸려 친구에게 맡기고 10시쯤 부랴부랴 뛰어갔습니다. 도착하니 막 제사를 끝내고 정리 중이어서 죄송하다 인사하고 설거지를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아버님은 안 잡으라고 너가 사업하는 건 안다. 하지만 제사는 우리 집안의 중요한 일인데 일 때문에 나 몰라라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제사는 우리 집안에서 중요한 일이니 다시는 빠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계시던 어머님은 그래, 여자가 일을 해봐야 얼마나 번다고. 너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도 일하는데 서로 얼굴 붉히는 일 만들지 말자 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오는 길 남편은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제 시댁에 자기 일 안 하는 것도 말해야겠어 라고 말했고 남편은 알겠어, 내가 조만간 이야기할게 라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아버님 생신이 되어 시댁에서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특별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이번 생신은 좋은 레스토랑에서 외식하는 게 어때요? 라고 하고 연락드렸더니 옆에 계시던 아버님이 전화를 뺏으시며 그게 무슨 소리냐. 첫 생일에는 며느리가 차려주는 게 당연하지. 누가 외식을 하니 누가.
하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요리도 썩 잘하지 못하던 저였기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드렸고 아버님은 완강히 외식을 반대하시어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떡하지 하고 남편이랑 상의했고 남편은 음식을 사오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통화에서 느껴졌던 싸움 분위기가 있었기에 사오면 안 될 것 같다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힘들더라도 내가 준비하겠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열심히 요리했습니다. 요리가 다 차려질 때쯤 어머님과 아버님이 오셨고 요리한 것으로 보며 꽤나 노력한 모습이구나 하며 만족하시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하지만 칭찬은 잠시뿐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건 무슨 맛이냐? 너 간은 본 거냐? 하며 핀잔을 주셨고 아가, 너 당장 그 일 그만둬라. 남편 내조를 해야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일을 해서 그런가 살림은 영광이다 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 그건 아니죠. 저 결혼 전부터 하던 일이고요. 수입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집안일하라고 그만두라고 하시는 건 맞지 않죠? 라고 답했습니다. 옆에 계시던 어머님은 아버님이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면 되지. 넌 왜 이렇게 말대꾸를 하니? 솔직히 너 때문에 내 아들 고생하는 거 보면 안쓰럽지도 않니? 하며 맞장구 치셨습니다. 남편은 둘 다 그만하세요. 저 일 그만뒀어요. 이 사람이 우리 집 가장이고 제가 요즘 살림하고 있어요. 라며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님은 너가 무슨 살림이야? 라고 말했고 남편은 저 요리도 곧잘하고 살림하니 재밌어요? 답했습니다. 어머님은 에휴, 결혼 전에는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내 불쌍한 아들 부인 잘못 만나서 이게 무슨 고생이니? 라며 안쓰럽게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그 말을 들으니 울컥했고 어머님, 부인을 잘못 만나다니요. 저희 서로 잘 맞춰가며 살고 있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정색하시며 너 지금 그게 시댁 어른한테 할 소리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하며 소리쳤습니다. 옆에 있던 아버님은 누가 그래서 너한테 일하라고 했니? 여자가 말이야. 결혼했으면 집에서 조신하게 살림하면서 남편 새 직장 구하게 도와줘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라고 말하셨습니다. 사귈 때 남편이 가부장적인 집안이라고 해서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너 제사 때도 일 때문에 못 온다고 해서 내가 혼자 준비하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너 때문에 몸살 났어?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일부러 안 간 것도 아니고 그때 그래도 제가 가서 마무리는 다 했잖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너는 끝까지 네 잘못은 모르는구나. 일이 그렇게 중요하면 결혼은 왜 했니? 결혼했으면 이 집의 법을 따라야지. 시댁을 아주 우습게 아는구나. 라며 소리쳤습니다. 시대 흐름을 못 읽으시는 어머님의 말에 웃음이 났고 법이요? 누가 만든 법인데요? 언제적 사고방식이세요? 제발 시대 좀 읽으세요 두 분.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까? 부모님 가셨다고 연락이 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미안해. 가부장적인 건 알았는데 나도 우리 부모님이 이 정도인 줄 몰랐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하자고 하고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먼저 저의 의견에 대해 이야기했고 남편은 저희 부부가 사는 방식에 대해서는 훈수 두지 말아주세요. 제사나 명절에는 우리 둘 다 최대한 참석하지만 만약 일적으로 급한 일이 생긴다면 제가 돕던가 할게요. 라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어머님은 네가 뭘 할 줄 알아서 준비를 도와. 라며 답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던 아버님은 오히려 저에게 너는 끝까지 일을 그만두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차라리 이혼해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에 남편은 발끈하며 무슨 이런 이유로 이혼을 해요? 라고 답했고 저도 더 이상은 참기 힘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저 같은 며느리 싫으시면 어쩔 수 없네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해요. 나랑 살 건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하고 말 잘 듣는 여자 만나던지. 남편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라며 나가자고 하고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시댁과는 연을 끊었고 잘못했다고 남편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일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사업은 더 발전해 지금은 직원을 20명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 사업의 정신적 조력자 역할을 해주었고 저를 믿고 따라와 준 남편이 언제나 고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